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훈입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에 여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직원이랑 식사를 하다가 한 번은 저한테 이제 연애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애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친구가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번호를 물어봐가지고 번호를 줬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가 한 3번 정도 만났는데 사람이 참 괜찮았다고 합니다. 계속 자기 보고 되게 좋아한다 그러고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되게 친절하고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3번 정도 만났는데 스킨십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이 남자랑 좀 더 진지한 관계로 발전을 시켜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털어놨던 거죠. 저한테 지금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친구한테 들려줬던 이야기를 제 딸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면 똑같이 들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좋은 남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성분들이라면은 어떤 남자를 만나야지 더 신뢰하고 더 오랫동안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고가 가능할 거고, 남자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가 되어서 이 여자한테 더 믿음을 주고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을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정확히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책에서 남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니까 남자가 특히 이제 여자한테 구애를 할 때, 여성에게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할 때 계속해서 정성 들여서 자신의 어떤 사랑을 어필을 하면 결국 여성의 마음이 좀 오픈이 되게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전으로 기원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원시시대까지 그 습성이 올라간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사람을 볼 때는 3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먼저 외모를 봤다고 합니다. 이 얼굴, 얼마나 잘생겼고 얼굴이 매력적으로 생겼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력을 봤다고 해요. 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또는 사회적 지위, 어떤 힘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걸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게 상대의 마음이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외모, 돈 이런 거 안 봐. 마음부터 봐. 마음이 중요하고 성격이 중요하지. EBS의 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성들을 쭉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남자를 볼 때 어디를 보냐. 그래서 다들 하는 얘기가 성격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사회 실험을 해보니까 결과가 외모를 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쇼윈도에다가 남자를 딱 세워놓고 정장을 입었을 때 물어본 설문조사 하나, 그 다음에 후줄근하게 입었을 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외모를 보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우리는 시각적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효과는 문서에 비해서 6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눈으로 딱 봤을 때 보이는 비주얼,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사람들이란 그런 본능은 변하지 않으니까 남자를 봤을 때, 이성을 볼 때 일단 외모를 먼저 봤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피임이 있지만 선사 시대에는 피임이 없었겠죠.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남자가 자신을 진짜로 사랑해주지 않고 아기는 가졌는데 그냥 떠나버리면 결국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여성 혼자서 감내해야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 책에서 제가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성을 향한 진짜 진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는지 그 마음이 남자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게 이 책으로부터 어떤 교훈이었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럼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남자가 여자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소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소한 거. 정말 뭐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흘리듯이 하는 말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이라든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대화들, 그런 것들도 아직 다 기억이 나고, 남자가 어쨌든 여자를 진짜 좋아하게 되면 사소한 것도 기억을 해요. 자, 여성으로서는 이런 남자가 사소한 걸 기억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뭐 꼬치꼬치 캐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 이렇게 신문을 하고 취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또 알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여성분이 탄산음료를 싫어해요. 그렇게 지나가듯이 얘기했어요. 난 탄산을 못 먹어 라고 얘기했는데, 영화관에 가서 남자가 이제 팝콘이랑 음료를 사왔는데 탄산음료가 아니라 다른 뭐 차를 사왔다든가 물을 사온 겁니다.
그럼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야, 내가 지나가듯이 한 얘기인데 기억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여성은 또 생크림을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일 잔치 한다고 남자가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를 딱 했는데 생크림 케이크를 딱 이렇게 아주 멋있고 좋은 걸 사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으로서는 그게 기쁠까요? 뭐 서프라이즈 해준 거는 기쁠 수 있지만 어떤 사소한 걸 놓쳤기 때문에 좀 이제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생크림을 못 먹는다는 걸 기억을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가져왔다거나 또는 뭐 치즈 케이크를 가져왔다면은 여성으로서는 야, 이런 것도 기억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면서 사랑이 막 이렇게 넘쳐 흐르게 되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싶다면은 과연 나의 사소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챙겨주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남자로서는 정말 대단하고 큰 거를 뭔가 잘해주려고 빵 터뜨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사소하고 작은 거,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다 캐치해 가지고 이런 걸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배려를 해주면은 거기서 여성들의 마음이 이제 활짝 열리고 더 이제 사랑이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알아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미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 오바마 대통령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이것을 봤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남자가 세 가지 약한 존재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노인입니다. 노인, 사회적 약자죠. 그 다음에는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동물입니다. 남녀가 관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분명히 어려운 순간이 오고 멋있는 순간도 있지만 약해지고 보잘것없는 순간도 분명히 옵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진짜 뭐 떵떵거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진짜 볼품없는 때가 올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쨌든 그런 약한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약한 존재한테 제대로 못 대하는 사람이라면 미래에 어느 시점에 올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순간에 그렇게 자신을 홀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됨됨이는 정말 약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이 사람의 인간성, 됨됨이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이런 걸 듣고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 이렇게 선을 그어서 뭐 흑백 논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의 가이드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지는 약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연관돼서 하나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상대방, 그러니까 남성이라면은 여성이 어려운 순간, 여성이라면은 남성이 어려운 순간에 대해서 정말 서로가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꼭 봐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첫 번째 케이스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한 여성분이 운전을 하다가 경미하게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택시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깜짝 놀라서 내려봤더니 이 택시기사가 내려가지고 목을 잡으면서 정말 살짝, 기스도 안 날 정도로 살짝 부딪혔는데 목을 잡고 내리면서 아우 죽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를 딱 보고 자기한테 근데 한 20만 원 정도만 현금으로 주면 자기가 아무 말 없이 가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성분은 아직 운전 경력도 많지 않고 이런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몰라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은 좀 들으면 열받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그런 거는 자기가 좀 알아서 좀 해결 좀 해 라고 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또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은 완전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한 여성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또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다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정말 경황이 없는 차에 이제 보험사한테 전화도 하고 차량에 관련된 서류를 꺼내려고 보통 차량 관련 서류를 조수석 앞에 있는 보관함에다가 넣어놓잖아요. 거기 보관함에 있는 서류를 꺼내려고 보관함을 딱 열었는데 거기 서류 앞에다가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었대요. 이걸 꺼낸다는 거는 아마 사고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건데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일단 침착하고 보험사에 연락하고 나한테 연락하면은 내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써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이런 사람, 이런 상대가 내 남편이라면 또는 내 남자친구라면 그리고 이런 상대가 내 여자친구, 내 부인이라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든든하고 감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책임감 있는 행동, 이 누군가를 만나고 이 누군가 연애를 하건 결혼을 하건 이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이 필요한 행위거든요.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을 평소에 하지 못했다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의 책임감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랑 오랜 관계를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괜찮은 사람인데 앞으로 내가 잘 케어해주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 바꾸는 것도 힘든데 남이 남을 바꾼다고 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아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어쨌든 좋은 남자를 보는 방법, 그리고 내가 좋은 남자가 되는 방법은 상대가 어려운 순간에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이것들을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회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대단한 거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트하고 있는데 뭔가 분명히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영화를 예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다른 영화표가 예약이 되다든가, 또는 뭐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가지고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야, 영화는 안 되지만 우리가 뭐 다른 데라도 가자라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지, 그런 걸 보면서 그 싹을 볼 수가 있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냥 주저앉고 나 어떻게 하지? 네가 좀 해봐 라고 이렇게 떠맡기는 그런 사람인지, 잠깐만 내가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볼게, 아니면은 야, 우리 같이 뭔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리드해 주거나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면은 작은 일도 그렇게 하니까 큰 일도 그렇게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사소한 거를 보고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네, 오늘은 좋은 남자를 찾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좋은 남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남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게 그렇게 서로의 어떤 접근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